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4월 19일 개장 전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보고 갈 기사는 가상화폐 관련입니다. 재무부 조사 루머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사실 비트코인의 평이한 등락을 생각을 한다면 14% 하락을 폭락이라 표현하기엔 애매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러한 루머가 있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코인베이스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임원이 지분을 매도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과장되게 부풀려지는 부분도 발생을 하면서 하락을 부채질한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가상화폐라는 게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돌아가는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제외한 알트코인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고, 약간 가상화폐가 하락을 하는 부분에서 또 우리 증시, 특히나 코스닥에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가상화폐 시장이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 증시에 어떠한 반응이 또 올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가상화폐 테마주에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국내 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불법 구멍 숭숭이라고 해서 지금 금융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규제를 좀 만들려고 하는 행보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런 줄어든 거래에 대한 자금이 국내 증시로에 유입되기를 또 기대도 해보자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상황입니다.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 또 추가로 다른 거 보면 지금 어제 이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또 유입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얀센 백신 사용 재개 여부는 23일날 결정이 날 거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원래 화이자 백신이 2번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맞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부스터샷을 미국이 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다른 나라의 그런 백신 확보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있어서 뉴질랜드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의 대응이 굉장히 선제적이고 그랬던 부분이었고, 우리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대응을 잘 한 편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에 대응을 못했던, 기존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정말 대응을 정말 못했죠. 우리가 대만이라든지 뉴질랜드, 베트남에 비해서는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한 편에 속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했어요. 미국이랑 영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확진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속에서 백신에 올인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백신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이 이제 부스터샷 여부를 좀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의 그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도 경기 민감주, 경기가 살아날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우리 증시에서도 지금 당장 대표적으로 의류섬유 쪽이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종목들이 움직인 부분도 있고, 또 지켜봐야 될 업종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매출이 높은 그러한 좀 의류섬유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인구의 53%가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코로나랑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제가 LG 디스플레이 영상도 별도로 직전에 찍어놓고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죠. 그럼 얘기하면서 결국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마침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하여튼 지금 이 디스플레이, 미래 자동차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50인치 모니터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뭐 미래차의 그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제가 즐기는 공간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뭐 다른 정말 영상 개장적 이야기라든지 다른 영상들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이 자동차가 이제는 이제 거대한 스마트폰,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발달하면 결국 이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의 콘텐츠 소비, 그리고 영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 보면, 지금 판 커지는 국내 픽업 트럭 시장, 지금 신차 효과로 올해 반등 성공할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올해 1분기 픽업 트럭 판매 34%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신차들이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캠핑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차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뭐 내용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기사, 우리 GDP 관련, GDP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분기 상승률 1.3%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한국은행이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다. 다음 달 올해 성장률 3% 중반 올릴 때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상황이 어쨌든 코로나 속에서도 그런 대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그래도 다른 나라들이 워낙 못했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어서 잘한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국민들의 또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한 부분도, 기존에도 한편 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으로, 중국의 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마스크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이 잘 갖춰져 있던 상황이었고, 또 이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방역의 효과도, 시너지도 났던 거 아닌가. 물론 아직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다른, 우리랑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높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어쨌든 코로나 선방을 했다라는 거는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런 과정 속에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뭐 잘 해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GDP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점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조금씩 다르게 해봤을 때는 정말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또 굉장히 뭐 선방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선방을 못한 걸로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뭐 기준점을 다르게 따라서 굉장히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는 어쨌든 상위에 속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조금은 그나마 나았던 거 아닌가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도 어쨌든 타격을 받았던 가운데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닌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역대급 투자 계획 내용이나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투자가 현실화되고 한다면 결국엔 이제 이런 투자 관련된 그런 뭐랄까요, 반도체 뭐 부품과 부품 및 뭐 그러니까 소재 장비 그런 쪽에 종목들이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김해 무착륙 관광비행 뜬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일단 뭐 김포공항 뭐 국내선 뭐 놓치고 여러 가지 뭐 기사들도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지금 코로나 속에서도 그 항공이 수요가 뭐 해외야 당연히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항공에 대한 그런 비행기 소비, 그러니까 국내 여행 쪽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무착륙 관광 비행이 뜨면서 면세 혜택도 받기 위한 이런 부분도 뭐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머스크가 베이조스, 이제 아마존 CEO죠. 아마존 CEO, 아마존 이제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승부수 띄었던,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달 착륙선에 스페이스X 낙점됐다라고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스페이스X가 정말 뭐 실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느 성공을 하면서 나사에 어느 정도 자금 수율도 받았던 부분도 있었고 한데, 요번에 다시 이렇게 낙점이 되면서 프로젝트에 뽑히면서 좀 더 나사의 그런 힘을 많이 받으면서 자금 받으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눈앞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당장 코로나 이전 수준의 생활만 생각에만 이제 뭐랄까요, 되기만을 좀 바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그런 우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먼 미래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 뭐 걸어다니면서 컴퓨터를 할 수 있을 세상이 올 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핸드폰에 이제 컴퓨터 기능이 다 들어갈 거다라고 했을 때, 또 누군가는 이렇게 무슨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또 굉장히 좀 안 좋게 표현했었던 그런 표현들도 많이 뭐 세상에는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흘렀을 때 현실화되고 그러한 부분이 진짜 진행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래는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우주에 관련된 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란이 우라늄 60% 농축 생산 개시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지진 소식 꽤 많네요. 주말에 이란 뭐 남부 5.9 지진 발생해서 부상당한 것도 있고, 대만도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뭐 화산의 활동과 지진의 그런 뭐 일어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뭐 활발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는 이렇게 산불이 나서 지금 대피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바이든 정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 처음 내놓은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재차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됐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인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여기서 뭐 더 이렇게 올라가면, 안 좋은 쪽 올라가면 굉장히 뭐 피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환율의 변동이 발생에 대한 부분으로 뭐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 뭐 이런 식으로 관찰 대상 요건에 맞춰 관찰 대상국이 지정되고, 이렇게 그래서 조작국이 되면은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인데,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뭐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관련해서 뭐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잘 좀 정리된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 가운데 제조업 PMI를 좀, 경제 지표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주목할 전망이다라는 것도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매관리지수,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 상승이 이어갈 경우 이렇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뭐 제가 뭐 채팅방에도 미리 보는 이번 주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올려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이렇게 뭐 이번 주에 뭐 미국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제조업 PMI 경제 지표를 좀 많이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수로 넘어가서 보면 네, 별거 없어요. 지수 일단 3200포인트 장중에 뭐 건드렸고, 지금 사실 여기서 이제는 3200포인트가 왔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여기 박스권의 상단에 온 거잖아요. 3000과 3200에. 그렇기 때문에 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잘 타고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서 뚫어주면서 이제 박스권이 레벨업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무난하게 뭐 여기 안에서는 이제 해결을 하면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이렇게 3200을 뚫어주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왜냐면 여러 진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또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지수가 뭐 그렇게 뭐 코로나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수가 급격하게 뭐 떨어질 만한 그런 명분 자체가 없어요. 지금 뭐 중간에 뭐 미중 간 갈등이 뭐 계속적으로 격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정말 우리 증시 찍어 눌렀을 때에 비하면 정말 뭐 별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미중 갈등이 너무 막 과하게 막 그러지만 않는다면 딱히 지금 당장에서 뭐 과하게 뭐 증시를 찍어 누를 명분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더 땡겨질 꼬시는 역할로서 땡겨질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근데 다만 이제 공매도가 다가올수록 이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매도가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외국인 좀 받아주면서 땡겨놓고선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 시점부터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된다. 다만 공매도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좀 고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를 많이 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에 공매도 엄하게 쳤다가는 오히려 공매도가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가 땡겨지면서 실적에 따라 업황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라든지 업황에 따라 괜찮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을 의외로 적게 해도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이제 중대형주 위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요번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장에서 소형주가 굉장히 강한데 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 투심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뭐 종목 자체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성은 없다. 오히려 이게 소형주가 뭐 시장에서 선방을 하면서 더 갈 수도 있는 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다만 이제 뭐 어쨌든 이런 뭐 중대형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해당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해당 뭐 실적과 그런 업황을 받쳐주지 않는 가운데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분명 때려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은 해보자. 다만 또 반대로 또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 중에서 오히려 공매도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이제 공매도의 상한성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더 탄력적인 흐름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너무 막 공포를 과하게 갖지만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야기 드릴 건 없고 다만 이제 5일 이동평선 깨지는지 여부만 종가 기준을 깨지는지 여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깨진다면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당장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개장전 이야기를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개장전 이야기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